이와 중화 반응해서 첫 번째 44, 45 쪽은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구분하게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46쪽은 그 산성과 염기성을 이용해서 아예 산성의 성질도 잃고 염기성의 성질도 잃게끔 해주는 화학 반응의 하나인 중화 반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지 교재 분석을 해봤었을 때 요걸 먼저 여러분이 알고 가는 것이 조금 더 특징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저는 45쪽에, 그지? 오늘 44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긴 할 건데 45쪽 아래쪽 지시학을 한번 먼저 가보자. 지시학.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 어떤 여러분이 이제 화학학자 뭔가의 그 용액의 액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특별하게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얘는 산성의 상태인지 중성의 상태인지 염기성의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여러분이 어릴 때도 배웠었다. 몇 가지 지시학들이 있거든. 그 몇 가지 지시학들 중에 여러분이 어릴 때 중학교 때 BTB 용액이라는 걸 배웠었다. 기억은 못 날 수 있지만, 안 날 수 있지만, 그 광합성, 식물과 에너지 할 때, 혹시 졸라 기억을 더듬어봐. 그 막, 이렇게 BTB 용액에다 빨대 꽂아갖고 날씨면 엄청 불어넣었대. 근데 거기에 막 검정머리나 물풀이 있대. 창가에다 놔뒀대. 그러면 그 BTB 용액의 색깔이 처음에 노란색에서 이제 햇빛이 드는 창가에다 놔뒀을 때는 어떻게 되며, 그럼 걔를 이제 은박지 같은 거에다 싸가지고 햇빛이 못 들어오게끔 했대. 그럼 걔는 어떻게 될 것이며, 만약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어. 기억난가요? 그것도 산성의 상태가 되냐, 중성의 상태가 되냐, 염기성 상태가 되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지시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실제 산성은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pH라고 하는 수치로 1부터 14까지를 어떠한 수치화 시켰어. 근데 이제 수소이온이 되게 많은 상태를 산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산성은 pH 정도로 따졌을 때 1부터 한 6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는 게 산성, 수소이온이 많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디테일은 나중에 심화하면 설명해 줄 거야. 중성은 pH 7 정도, 그 다음에 염기성은 pH 8에서 숫자 14까지 정도를 염기성. 오케이? 그러니까 가운데 pH 7을 기준으로 두고서 이제 8부터 14까지 수치, 1부터 6까지의 수치가 있는데, 이 pH 2와 pH 3 사이에는 숫자가 1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얘는 원래 계산값이 로그 값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10배. 이 수치 하나가 10배의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야.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가.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pH 3에서 2로 갈수록 pH 3이라고 하는 산성의 정도보다 pH 2라는 그 상태의 산성의 정도가 10배나 더 큰 수소이온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치가 작아질수록 산성에 가까워지는 거고, pH라는 수치값이 커질수록 염기성, 수산화이온이 많은 염기성에 가까워지는 거다. 오케이? 자, 근데 그걸 색깔화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시학들이 있어. 오케이? 로그 값이에요, 로그 값. 여러분 로그 배워본 적 없죠? 아직 없을걸, 로그? 로그 값. 그러니까 로그는 이제 10에 10승 해가지고 얹어서 얘를 이렇게 자연 로그로 만들어진 형태니까 그 값들을 계산했을 때 이 하나의 수치값은 10배씩의 차이. 그러니까 pH 1과 pH 3은 pH 2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니까 수소이온이 100배나 얘가 더 많을 거야. 3에 비해서 1인. 1인가요? 100배 차이 난다. 이렇게. 이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까지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일단 이제 이러한 형태의 수치값으로 나타내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와 다르게 우리는 육안으로, 화학이니까 육안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산성의 상태냐, 산성에서 벗어나서 중성이 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육안으로 색깔이 달라지는 몇 가지 지시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3개 정도, 그러니까 4개 정도 나와 있어. 4개 정도. 근데 이제 지시학,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 하나를 더 추가해서 5개 정도로 알려줄 거야, 선생님이. 자, 리트머스 종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릴 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조금 내가 실험각 좀 쳤다 어릴 때 했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네, 두 종류가 완전 달라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얘는 산성을 확인하는 거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중성일 때는 색 변화를 확인할 수 없지만 푸른 산이 붉어진다 이렇게 약자로 줄여서 내가 표현할게요.
오케이? 왜? 마운틴, 우리 산을 연상해서 생각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을 확인하는 거야. 원래 푸르렀는데 얘가 산성 물질을 묻히는 순간 푸른색 부분이 붉어지면 넌 지금 산성 상태의 물질을 만난 거구나. 오케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만났을 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다 담갔을 때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어지면 너는 지금 산성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고, 요거가 한번 확인이 돼서 기억을 하시면 푸른 산이 붉어져,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어져 라고 인지하시면 붉은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이 푸르러지면, 그러면 너는 염기성을 확인할 수 있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닿았는데 얘가 푸르러졌다. 그러면 너는 지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였었는데 푸르러졌기 때문에 너는 염기성 물질인 거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시학들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외우셨던 거 있는데 여러분 외우기 쉽게끔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 세 개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울 거냐?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놓고 무무, 빨로노, 노초파, 무무파. 뭐지? 싶을 거야. 뭐지? 이거 순간 막 뭐가 지나가긴 했는데 이거 뭐지? 자, 여러분이 외우실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씩. 자, 무무빨, 산성, 중성, 염기성 할 때 무무빨로 가는 건 뭐냐? 페놀프탈린 용액이야. 그러니까 이 페놀프탈린 용액은 염기성일 때만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염기성. 그래서 페놀프탈린 용액은 무무빨로 외워주시고, 여러분이 연상해서 외우면 좀 좋잖아. 연결해서. 이 빨강을 여기다 갖고 와. 그래서 빨로노로, 즉 어떤 거? 다른 중성과 염기성일 때는 노란색 색깔이었는데 산성 용액하고 만났을 때만 색깔이 빨강으로 바뀌어서 산성일 때만 색깔의 지표가 다른 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은 누구냐? 메틸오렌지. 여러분 책에 빨로노로 없어졌는 메틸오렌지. 여러분 책에 있는 순서랑 달라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외우기 쉽게 하는 그 순서대로 먼저 잡아주고 있는 거야. 무무빨, 페놀프탈린 용액은 염기성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빨로도 얘를 갖고 와. 노노. 그죠? 그 다음에 노랑을 갖고 와. 노랑은 어디일 때? 산성일 때 노란색. 근데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지? 근데 염기성일 때는 파랗게 바뀌어. 노초파. 어떤 거야? 용액 액성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해봤던 거. 누구? BTB 용액. 네, BTB 용액이 이렇게 색깔이 노초파 용액 액성에 따라 달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책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가 학교 선생님 내신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약간씩 잘난 척을 살짝씩 가미하시면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 무무파. 그러니까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의 파랑을 이렇게 갖고 올 수는 없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로 갖고 와볼게요. 뭘 때만? 염기성일 때만 용액 액성이 파랑으로 바뀌어서, 페놀프탈린 용액은 염기성일 때 빨강으로 바뀌는데 얘도 염기성을 검출하는 거죠. 염기성 성질을. 근데 색깔이 파랑으로 바뀌어서 검출해 준 건데 얘랑 이름이 비슷해. 근데 분자 구조는 달라. 페놀프탈린이라고 이름이 비슷한데 분자의 구조는 달라요. 누가 있냐? 자, 선생님이 티몰프탈린, 티메프 아니야. 티몰프탈린 용액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주워서 갖고 와서 혹시 모르니까 티몰프탈린이라고 하는 것과 페놀프탈린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ip사해서 선생님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시약이고, 자,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해주는 건 페놀프탈린이에요. 왜냐면 아까 수치가 8에서부터 14 사이까지의 pH 값을 갖는 게 염기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페놀프탈린 용액은 pH 8.2에서 10.0까지의 염기성 상태를 이제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얘보다 진짜 극 염기성, 그러니까 pH 한 9 정도, 얘보다 진한 염기성 상태일 때 그 색깔을 확인할 수 있어. pH 9.3에서 pH 10.5 정도 조금 더 극한의 염기성 상태일 때 파랗게 바뀌어서 확인이 가능한 거지. 네? 그래서 얘도 확인해보지만 여기의 범주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인가? 얘를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염기성 용액인 거를. 이게 티몰프탈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액의 액성에 따른 지시학의 색 변화를 일단 인지해 두시고, 그 지시학의 색 변화를 통해서 너가 지금 산성이냐 아니면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라고 가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시학들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기본 지표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지시학은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한 걸로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 아이디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꼭 기억하시고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뭘 설명할 거냐, 산과 염기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을 설명할 거예요. 산과 염기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 선생님, 산과 염기랑 산성과 염기성 하면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똑같은 어떤 키워드, 동일한 형태의 설명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산성과 염기성은 성질을 줄인 거야. 산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공통된 성질, 염기라고 하는 그 물질들의 공통된 성질, 성질에 대한 걸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산과 염기라고 해서 산이라고 하는 건 나름 물질에 집중해요. 오케이? 산.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이제 뭘 연구하냐면 책의 첫 번째 1번에서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지.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물어보면 어떤 물질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산성이야 라고 하면 틀리다고. 오케이? 너는 어떠한 물질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넌 산이야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너라는 물질은 산성이야 라고 표현하면 틀리다고. 오케이? 산성은 산이라고 하는 이런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묶어서 산성이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인 거고요. 자, 수용액 상태,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줄여서 어떻게 표현해요? AQ, 그러니까 어떤 화학식에 가로치고 AQ 이렇게 나타내는 데죠? AQ가 아쿠아야. 오케이? 여기 화학식에.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염화수소. 아까 남장 원장님께서 주기표 나눠줬고 여러분이 고1 1학기 때 하시면서 외우셨어야 돼. 혹시나 못 외우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죠? 요 톤으로 20번까지를 내가 빠르게 한번 복습해 줄게. 시우랑 아마 유선이 다 외웠을 거야. 하나씩 해서 여기 수소, 헬륨 이렇게 쓰셔야 되고, 3번, 4번 리튬, 베릴륨 쓰시고, 여기가 이제 6개가 있을 건데, 요 톤으로 선생님이 등신동아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등신동아, 플레, 네온하고 헬륨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플레, 이쪽에 나트륨, 마그네슘, 플레나마. 얘는 4개씩 그냥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여기 6글자, 6개는 욕톤으로 외우면 여기 6개의 위치가 다 끝나죠. 알시바, 알세기야. 그죠?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아빠나 엄마한테 눈 마주치면 안 돼. 알시바, 알세기야. 그러면 6개가 다 끝나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칼륨, 칼슘, 륨슘. 그리고 몇 가지 여기 사이에 있는 뭐 불이나 철들은 금속 원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를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질밤이 1개일 수도 있고. 근데 전형적이진 않아서 전이 금속이라고 표현하고, 이쪽은 전형적인 금속 원소. 아까 금속은 뭐라 했어? 전자를 주로 잃는 데잖아. 옥텟 규칙을 형성하고자 할 때 전자를 하나씩 잃는 게 1족 원소, 전자 2개씩 잃는 게 2족 원소. 2개 잃을 때도 있고 3개 잃을 때도 1개 잃을 때도 있고, 지들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금속 원소, 전이 금속. 여기 있는 뭐 불이나 철이나 뭐 은이나 이렇게 등등 아연이나 다 외우셔야 돼요. 원소 기호. 그리고 알루미늄은 13번인데 금속 원소. 그래서 주로 3개를 잃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위치를 외워둔 상태에서 우리가 염화수소는, 그죠? 염화수소. 얘가 비금속이죠? 너 비금속이에요? 그죠? 비금속이었었어요. 너도 이쪽에는 파란색도 다 비금속입니다. 그죠? 자, 대표적으로 산에 해당하는, 그지? 대표적인 산이 누가 있냐? HCl 있어요. 자, 그럼 HCl.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 고1 때 배웠던 걸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게 이온결합 물질일까요? 고온결합 물질일까요? 이온결합 물질일 것 같죠? 공유예요, 이온이에요? 공유예요. 왜요? 비금속 원소고 비금속 원소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자신의 전자 하나 있어서 제일 바깥쪽에, 염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7번이야. 그죠? 정확히 고온결합 물질입니다. 자, 근데 고온결합 물질인데 모든 고온결합 물질이 이온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었었죠. 대부분의 고온결합 물질이 뭐 O2나
H2나 그죠? 또는 F2나 Cl2나 이런 아이들은 그지? 자신의 원자들끼리 서로 전자쌍을 공유한 물질이었었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서로의 원자핵들이 땡기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전자구름이 더 치우치거나 그러진 않아.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치우치거나 그러진 않아. 얘네들은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근데 서로 다른 얘네들끼리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한 경우 H가 있고 그 다음 Cl 17번 이때 우리가 전기 음성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17번이니까 안쪽에 2, 바깥쪽에 7개 있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제일 바깥쪽에. 그죠? 그러니까 7개가 있는 게 8개 옥텟 기출을 만족하고자 하는데 주변에 다른 아이들 없는데 수소들밖에 없었어. 그럼 니캉네캉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자 해서 공유를 하긴 했지만 그지? 이 공유가 완벽하게 이 전자쌍을 공유했어. 지금 공유 전자쌍이야. 여기까지는 보일 때 배웠어. 1학기 때 우리가 한 쌍을 공유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상태의 이 분자가 그지?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를 어디에다 집어넣어? 물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 수용액, 물 H2O 그죠? H2O 근데 물도 공결한 물질이야. 그죠? 물도 공결한 물질이야. 물은 원자 번호 몇 번? 8번 2, 8 제일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물도 뭐가?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서로 전자쌍을 공유? 오케이? 그런데 물은 자 매우 큰 극성 입자입니다. 극성 분자예요. 오케이? 극성이 뭐야? 극성의 정의. 극성. 자,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서 저랑 하신 분은 알 거예요.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 적어놔봐. 거기다 극성과 무극성.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구름이 치우쳐져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 또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 마이너스 전하나 플러스 전하를 갖는 물질. 그러니까 완전히 이온 결합 물질의 양이온, 음이온하고 또 다르게 완전한 이온 결합 물질의 양이온 입자, 음이온 입자가 공결합된 그 물질의 정기적 성향하고 완전히 다르게 부분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 오케이? 전기 음성도가 지금 여기 보면 시간을 줄게요. 나만 너무 고고싱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해되죠? 여기까지 약간. 그래서 극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 이온 결합이 아니야.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서 여러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게 화합물인가?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 구름이 치우쳐져서 그러니까 공유를 하긴 했지만 야 너랑 나랑 갤럭시 폴더 7을 너도 50만원 아니 50만원 갖고 택도 없다. 자 너 100만원 아니 100만원 너 택도 없던데 너 아무튼 너 100만원 나 100만원 서로 반반 부담해서 이 그 갤럭시 폴더 7을 같이 공동 구매하자 하나를. 그래서 너랑 나랑 정말 반반씩 나눠서 함께 쓰게 라고 하긴 했어. 오케이? 근데 이제 내가 뭐 첫째라는 이유로 이제 그 둘째에게 협박을 가한 거지. 이제 사놓고 야 언니가 먼저 조금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니? 언니가 좀 사업이 바빠서 언니가 좀 많이 쓸게. 그래서 일주일에 해당하는 하루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내가 다 대부분 갖고 쓰고 주말만 줘.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공유인가? 제대로 반반 나눠서 쓰는 건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야. 오케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그 원자들 하나하나마다 전기 음성도 값이 있어. 이게 여러분 나눠냈던 페이지에 3쪽 페이지에 있는 거야 여기. 오케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그 값들이 있는데 근데 너네들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세대잖아.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의 문과 친구가 아니라 또 진로가 문과가 아닌 친구들은 화학을 대부분 많이 할 거야. 이과 계열이라면. 근데 거기 화학에서 이 수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그 디테일한 분자들이 나오다 보니 예전엔 안 했거든요. 외우지 말라 했는데 남자 원장님이 외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어. 그래서 거기 봐봐. 산소, 즉 5라는 산소는 3.4야. 플로린이 제일 커. 거기다 일단 동그라미 쳐볼래? 일단 몇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수소가 2.2,
여기 3쪽 봐봐. 나눠줬던 프린트에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2고요.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3.4 값이고요. 산소보다 더 큰 게 플로린이야. 4.0. 돼요? 이해된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다 외워두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너무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좀 많이 나올 법한 거 N하고 O하고 F까지는 전기음성도 외우자. 가끔 NH3나 이렇게 나오니까 N, O, F 값의 전기음성도 외우자. N, O, F. N은 3.0, O가 3.4, F가 4.0. 오씨,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해놓은 값이야. 전기음성도. 수소는 2.2. 외웠니? 외우고 있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염소 3.2. 요 정도는 외우자. 오케이? 요 정도. 나머지 금속음소도 있는데 이제 남자 원장님 더 외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요 정도는 일단 외워보게. 자, 그럼 일단 다시 와봐. 돌아와봐. 봐봐. 아까 H2O, 물속에서 수용액이 물속에서 뭔가 반응을 시키는 상태에 꼬인 거잖아. 그럼 물 입자, 물 분자, 물의 분자를 보면 O와 H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전자쌍을 공유하긴 했거든? 근데 이 공유가 완전한 너랑 나랑 반반씩 돈을 부담했고 반반씩 그 물질을 사용해라고 하는 온전한 그게 아니야. O라고 하는 아이의 전기음성도가 아까 얼마였어? 가인아 얼마였어? O가 3.4. 그지? O라고 하는 아이의 전기음성도가 3.4고 H라는 아이가 2.2거든? 그럼 차이가 얼마 나나? 0.8 정도 나나? 그지? 1.8인가? 0.8이지? 차이가 얘가 훨씬 더 세. 3.4라고 하는 얘가. 오케이, 얘보다 0.8만큼이나 더 센 차이이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전자구름이 불특정하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 산소 원자 쪽으로. 그리고 수소는 다 뺏겨버린 거야. 2.1밖에 안 되니까 전기음성도가 다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상태야. 이게 극성이고, 그러다 보니 물 분자들끼리도 극성을 서로 띠고 있는 상태니까 물 분자들끼리의 응집력도 좋다라고 배웠어. 물 분자들은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극성을 띠고 있어서 너가 플러스니 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너랑 나랑 어느 정도 계속 썸을 타는 거지. 물 분자들끼리야. 너와 나의 인력으로. 넌 부분적인 플러스, 나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너와 나의 인력으로. 이런 부분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같은 정의적 성향을 갖게 된 거, 그걸 극성. 물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화수소와 같은 아이가 있을 때 물 분자 안에 이 염화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 그 전기음성도가 커요? 안 커요? 얘가 2.2, H가 얼마야? CL이 3.2. 3.2랑 2.2, 1.0이나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부분 얘들이 들어왔을 때 물에서 얘가 양성자가 그지? 뺏겨져서 그지? 여기 안에 둘, 여기가 8, 제일 바깥쪽에 요렇게 얘가 이렇게 공유된 상태였었는데 이 결합이 그지? 이 결합이 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어? 물이 있어. 그지? 물이 있고 연준아 주변에 물 입자가 있는 상태, 물 속에 저 물이 있는 이 공간 안에 염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누가? 전기음성 거기에 산소가. 그지? 그래서 이 가볍디 가벼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음성도가 2.2밖에 안 되니까 여기 양성자가 얘는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떨어져서 얘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붙었다 왔다리 갔다리 붙었다 얘가 끊어져서 얘 양성자만 끊어져서 여기에 붙어버린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 HCl이라는 그 물질이 물에 들어오게 되면 수용의 상태일 때 물입자가 전기 음성도가 작디 작은 저 수소를 떼서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의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물 덕분에.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원자 얘 덕분에. 되겠어요? 오케이? 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수소 이온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얘를 산이라고 하는 거야. 물질의 수준으로. 되겠어요?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돼요? 자, 그러면 산에 해당하는 종류의 물질들 하나씩 성질을 하나씩을 잡아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이해됐죠, 연준이? 그죠?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이 결합의 텐션이 공유결합 되어 있는 이 텐션이 평생 천년만년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공유결합을 형성하긴 했어. 안정해지려고 옥텟 규칙을 각각 다 만족하려고. 근데 주변에 더 전기음성도가 큰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 물입자가 특히 수소 양성자, 쉽게 말하면 양성자
이미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저 양성자가 너 17개 더 세게 여기 땡길 거 아니야. 얘는 얘의 전자를 더 훨씬 많이 땡길 거고 가볍게 가벼우니까 이렇게 붙어서 얘는 또 땡기고 있잖아. 야, 나 부부적인 마이너스 띄고 있는데 너 나랑 놀자.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가 여기 붙기도 하고 왔다리 떼지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많이 뜯어져 버린 형태로 있는 상태. 그걸 산이라고 합니다. 돼요? 자, 그럼 산에 해당하는 물질에 뭐가 있냐?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여기 지우고. 여러분이 자, 여기는 지금 염화수소, 염산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얘가 수용의 성질을 녹아있게 되면 염산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염산. 여러분 책엔 염화수소라고 써져 있네요. 염화수소. 다른 말로 이것도 적어놔. 묽은 염산.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거. 염화수소 기체를 HCl이라는 기체를 물속에 녹인 게 묽은 염산이야. 증류수에다가 녹인 거. 그죠? 염화수소 기체를 HCl이라고 하는 기체를 G가 기체야. 기체를 증류수에 녹인 거. 그게 묽은 염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묽은 염산. 첫 번째. 자, 또 누구도 있냐? 묽은 염산도 있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까? 황산. 황산. 그 다음 질산. 그리고 여러분 책에 아세트산. 오케이? 그리고 하나 탄산까지. 지금 저는 산을 먼저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을 정의하다 보면 산성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황산은 식이 어떻게 되냐? H2SO4. 여러분 황산이온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걸? 황산이온. 그죠? 황산이온. 얘가 이렇게 결합되는 고응결합 물질이었어. 근데 이 아이들이 물에서 섞이게 되면 어떻게? 수소이온하고 황산이온을 내놓아. 오케이? 이 하나의 분자에서 수소이온은 2개씩 이온화가 되는 거에 비해 황산이온은 전체가 E-의 정리도 성향을 띠고 있어. 그러니까 얘 또한 뭘 내놓으니까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너가 뭐야? 산에 해당해. 돼요? 그리고 질산은 HNO3야. 나한테 질산이온, 뭐 황산이온, 탄산이온의 이온식 외우신 분들은 좀 수월할 거야. 이렇게 걔네들이 각각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물하고 섞여져서 아까 이 물에 이 누구 때문에 산소 I의 전기 음성도 때문에 뜯어져서 양성자가 자꾸 여기에 붙어서 그지? 잘 뜯어져가지고 양성자가 이쪽에 붙어가지고 수소이온 돼요? 질산이온 이렇게로 이온화된다. 질산이온은 1-야. 그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쓰게 하는 거 이거 이온화식이에요. 이온화식. 자, 여러분이 뭐에서 뭐를 쓰라고 할지를 몰라서 틀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쓴 거. 그죠? 전체에 이렇게 쓴 거. 그죠? 이렇게 쓴 거. 이게 이온화식이고요. 파란색 테두리가 산 물질의 이온화식. 산을 물에 섞었을 때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는지를 쓰라고 하는 이온화식인 거고요. 이온화식.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전체까지 다 써준 거. 그리고 얘는 황산의 화학식, 염화수소의 화학식, HNO3 이렇게 쓴 건 얘는 화학식입니다. 질산의 화학식.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염화수소, 황산, 질산까지는 강산이야. 강산의 그지? 뭐 물 강산이 아니라 되게 수소이온을 상대적으로 같은 입자에서 수소이온을 되게 많이 내놓는 이 하나의 양에서 수소이온을 되게 많이 내놓는 거. 오케이? 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HCl이 들어왔어. 그럼 10개의 HCl에 있던 H가 다 떨어져 나가. 물한테 다 붙어. 그래서 100% 싹 다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될 수 있을 만큼으로 이온화되는 정도,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가 센 거. 그게 강산. 다음 여기 아세트산하고 탄산은 약산이야. 이 수소이온을 물 입자한테 수소이온을 빼내주는 정도가 조금 더 덜한 거. 이해돼요? 자, 그럼 화학식은 아세트산의 화학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공유결합 물질이죠? 오케이? 얘가 식초에 들어있는 성분이거든. 식초. 나의 욕심은 염기성까지 하는 거야. 지금 산성하다가 산하다가 끝났어. 산의 산성도 못하고 지금 끝났어. 자, 이게 아세트산이고, 아세트산은 어떻게 고무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다 고무결합이야. 탄소 입장에서 4개 와.
이 탄소 입장에서도 4개 와. 그죠? 그냥 O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얘와 얘가. OH. 오케이? 근데 선생님 여기 OH가 있는데 이 O와 H가 왜 한꺼번에 같이 안 떨어져서 OH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고 왜 여기는 얘만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것도 전기음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 이미 결합 자체에서 O라는 아이의 전기음성은 얼마였어? 아까 3.4? 3.4. 그지? 엄청 커. 전기음성은 엄청 큰 산소 원자, 엄청 큰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 그룹이 막 몰려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려면 야 니나 떨어져 나가 이거야. 야 너나 나가 이 정도. 그래서 물입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쪽으로 전자 그룹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얇디 얇은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성자만 떨어져 나가서 물입자에 뿅 붙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기만 좀 잘 떨어져 나가. 여기 있던 H만. 돼요? 그래서 요렇게가 마이너스. 왜? 양성자 이 수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를 갖고 있게 떨어진 거잖아. 아까 비슷하게 CL-처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던 거에 있던 양성자만 여기 홀링링 어디 붙은 거야? 물 입자에 붙은 거잖아. 이렇게 홀링링 붙은 거잖아. 그래서 수소연이 여기 떨어져 나가서 붙은 거니 얘의 이온화식은 어떻게 되냐? 아세트산 이온하고 오케이? 아세트산 이온이 전체가 아세트산 이온입니다. 일가입니다. 일가. 아세트산 이온이에요. 외워두셔야 돼요. 그죠? 아세트산 이온하고 뭐로? 수소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데 떨어지는 정도의 양이 약한 편이야. 오케이? 강산보다 좀 약해. 이온화되는 정도가 얘 CH3COOH라는 이 물질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한 100개의 분자가 들어가면 그지? 한 90개는 그대로 있고 10개 정도의 이 분자에서만 수소이온을 10분자 뿅뿅뿅 내놓는다. 이온화되는 정도가 약해서 약산이라고 합니다. 약산. 그리고 식초의 대부분 들어있는 게 얘예요. 아세트산. 식초에 신맛 나는 거. 아세트산 이온 때문입니다.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걔와 비슷하게 탄산은 우리 인체 내에서 그 어느 정도 pH 버퍼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탄산은 마찬가지 H2CO3. 그죠? 그래서 얘도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얘 하나가 이온화가 된다면 수소이온 2개를 내놓고 탄산이온 하나. 얘가 E-니까 이렇게. 얘도 약산입니다. 약해요. 약해. 이온화된 정도가 작아요. 산에 해당하는 성질들이. 그래서 수소이온을 저장하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한 형태의 우리 몸에선 수소이온의 버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 그죠? 얘가 탄산, 이온.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냥 이온식들을 먼저 외웠었어. 탄산이온의 이온식. 그래요? 질산이온의 이온식. 그죠? 황산이온의 이온식. 안 외우셨다면 지금이라도 외워. 각각을 외우셨고 이 모든 것들이 공결합된 상태에서 물속에서 들어갔을 때 산소의 물 입자에 산소의 전기음성 때문에 양성자가 가볍게 가면서 훌랭랭 거기다 붙어서 H+로 잘 떨어지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산성이더라. 수소이온을 내놓는 공통된 성질.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까지 저 내일도 들어옵니다. 내일까지 뭘 외우셔야 되냐?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전기음성 뭐였죠? 수소, 그죠?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그죠? 4개밖에 안 돼, 일단은. 그죠?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우시고요. 탄소도 외우자. Sorry. CNOF.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동그라미 저쪽 빨간색으로. 요 5개 정도 이 원자의 전기음성도 외워오시고, 그 다음, 여기 산에 해당하는 물질 있죠? 얘네들의 이온화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외워오세요. 그죠? 이 정도. 그죠? 염기는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따로 없지만 외우는 거 숙제랑 주기율표랑 금속원소 아직 안 외우신 분은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퇴근. 그래서 내일은 염기성, 그다음 중화반응까지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볼게요. 염기의 물질의 특성, 산성의 물질의 특성까지.